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재 21쪽에서 32쪽 페이지입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펴시면서 같이 함께 하셔도 좋고요.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 21쪽에서 22쪽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 이런 것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우리 전문적인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제도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예, 공적부조 어떤 느낌이 들죠? 예,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 사회 문제들을 대비해서 보험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필요한 국민연금보험, 실직했을 때 필요한 고용보험, 일하다가 많이 다쳤을 때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 노후에 받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우리는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등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관련된 이런 복지들을 분야별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어떤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험에 나오고요. 어떤 때는 건강보험, 연금 또는 고용, 산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래서 모두 골고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의 개념입니다. 교재는 23쪽이고요. 일단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자기가 속한 가족, 사회, 여기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노인복지라 하겠죠. 앞에서 배운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인구의 고령화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자, 고령 사회가 있고요. 고령 사회가 되기 전인 고령화 사회가 있습니다. 자, 고령 사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요. 그 숫자가 각각 고령화는 7%, 고령은 14%, 초고령은 20%. 그래서 100명을 만났을 때 노인이 14명을 만난다. 그러면 고령사회고, 고령화 사회는 100명 중에 7명, 초고령은 100명 중에 20명 이상. 자, 이미 우리는 고령화 아주 끝자락에 와 있고요. 조만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작은 시골 마을은 초고령 사회가 되어 있기도 하죠. 노인 복지를 세우기 위해서 국제연합은 UN 총회에서 UN의 원칙 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독립의 원칙, 두 번째가 참여의 원칙, 세 번째가 보호의 원칙,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 다섯 번째 존엄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 2개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독립의 원칙이란 무엇이냐? 돈, 바로 소득, 돈 또는 소득을 가지고 의식주, 건강 모든 면에서 다 이용하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싶게 독립의 원칙은 돈을 가지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
요거 하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의 원칙은 우리가 참여하려면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여는 어디에 하는 거? 혼자 하는 건 참여라고 안 하죠. 그래서 사회 통합, 사회 봉사, 사회 운동. 그래서 내용에 사회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참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보호의 원칙은 보호. 어떤 사회, 어떤 것으로부터의 모든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회로부터의 보호, 건강의 보호, 자율의 보호, 보호 시설에서의 보호. 자, 그럼 네 번째 자아 실현의 원칙이 있죠. 자아 실현의 원칙은 잠재력 개발을 우리가 자아 실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정신, 여가 이 모든 면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자아 실현의 원칙입니다. 노인들은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잠재력 개발, 자아 개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존엄의 원칙은 어떤 경우라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받고 안전해야 하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원칙 5가지가 무엇인가 하고 시험에 나오면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자, 이렇게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답하면 앞이 캄캄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 숑숑 하겠습니다. 자, 독참 보존자 앞에 글자를 따라서 독참 보존자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독립의 원칙은 다시 한번 돈을 갖고 가정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 요 1번의 독립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항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온다면 자아실현. 세 번째 나오는 문제는 존엄의 원칙. 요 1번, 4번, 5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암기 숑숑 앞 글자만 따서 독참 보존자 이렇게 외워도 또 어떤 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독참 보존자 외웠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노인의 원칙, 유엔의 원칙, 노인의 원칙, 유엔의 원칙. 다시 한번 독참 보존자,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 독참 보존자, 유엔의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유엔의 원칙을 가지고 노인 복지 사업을 살펴보겠는데요. 노인 복지 사업 유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재는 26쪽에서 29쪽이고요. 자, 첫 번째는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의 유형에 돌봄 지원.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한눈에 보고 어떤 것인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종이에 넣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독거노인 보호사업. 두 번째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세 번째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네 번째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다섯 번째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여섯 번째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골고루 시험에 나오는데요.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복지사업 유형에서 돌봄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시 한번 돌봄 및 지원. 자, 어떻게 돌보나? 독거노인 돌보죠. 자, 독거노인은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노인 돌봄 기본. 자, 이쪽은 종합이죠. 자, 이거는 기본. 독거노인 사랑 잊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그래서 장례 지원하면 독거노인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공동체 형성이 목적입니다. 주로 농촌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독거노인 보호사업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는 거고
독거노인 공동 생활이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다, 반차를 배달한다,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등등을 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제공하기가 쉽겠죠. 혼자 사시는 분보다. 이렇게 공동생활 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주간보호, 치매가족 지원, 단기가사, 마치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돌봄 종합 서비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등급 외자들,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 C 등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데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급 외자들이 받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하고 시험에 나오면 답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또는 노인돌봄 기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독거노인보호사업, 공동생활홈 서비스 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그다음 네 번째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여기 노인보호 전문기관 요거는 마치 학교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교 같은 곳이다.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노인 자살 예방 교육, 인식 개선 교육, 경로 효친 교육 이런 예방과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같은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기타 권익 보호. 그래서 학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1577-1389 자, 발견하고 상담하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 또는 학대 행위자를 상담하는 곳.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예방이 키포인트예요. 예방한다, 교육한다, 신고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거침없이 무조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와 헷갈리는 게 약간 조금만 이해하시면 안 헷갈리는데요. 자, 우리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랑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세요.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그냥 쉼터예요. 쉼터. 예,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요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꼭 일정 기간 동안 뭐 할까요? 네, 예방하나? 아니에요. 보호 조치예요. 일정 기간 동안 보호 조치. 또 맞고 왔죠. 그러니까 심신, 치유 프로그램.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일정 기간 보호, 숙식, 상담, 치유, 심지어는 의료비 지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표준교재를 통틀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이 쉼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의료비 지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틀린 거고 쉼터에서 의료비 지원한다 동그라미. 전문 상담 학대 행위자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대 행위자 상담, 여기도 학대 행위자 상담. 얘는 분별력이 없죠. 요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분별은 뭐로 한다? 예방과 교육. 이곳은 보호와 숙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예방, 교육, 신고, 분별력 있는 단어들.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 일정 기간 보호조치, 치유, 치료비, 상담. 그러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 다음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은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죠. 일정한 경제력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실비를 식사 제공하기도 하고 무료 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무료 급식 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6가지. 첫 번째, 독거노인 보호사업. 두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세 번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네 번째, 노인보호 전문 기관. 다섯 번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여섯 번째,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숲이에요. 숲.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라는 숲 안에 이런 독거노인 나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이런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요양보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우리 복지사업의 제도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교 같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이런 학대 예방, 인권 권익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인권보호, 홍보, 교육, 상담, 협력체계 구축, 쉼터. 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이 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러면 노인보호, 홍보, 교육, 상담, 협력구축, 쉼터에서 하는 일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하면 뭘 찾으면 될까요? 네, 여기 인권보호, 홍보, 교육, 상담, 협력체계 구축을 고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개념을 모르면은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인권보호, 홍보, 교육, 상담, 협력체계 구축을 다 하는데 쉼터는 그냥 오로지 쉼터의 일만 한다. 그럼 쉼터의 일이 뭐냐? 긴급보호, 의식주 제공, 전문상담 치유, 뭐 의료비 지원 또는 학대 피해자 상담 등등 있겠죠. 그래서 쉼터에서 하는 일이 예방이다, 교육이다 이러면 틀린 거고, 예방이다, 교육이다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답을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인의 인권보호사업, 학대 예방 홍보사업, 학대 예방 교육사업, 24시간 노인 학대 상담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자, 이것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이번에는 노인복지사업 유형의 두 번째, 치매사업 및 건강보장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유형 중 치매사업, 건강보장사업.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치매안심센터고요. 치매안심센터.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노인건강진단사업. 그 다음에 한 번씩 실명,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이렇게 골고루 어디가 나올지 모르죠. 일단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가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느냐? 일단 일반 노인도 대상자입니다. 치매 노인도 대상자고 가족도 대상자죠. 그러면 누가 가냐? 치매 초기 상담,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 1:1 사례관리 해주고요. 일단은 진단을 받으면 등록 관리를 합니다. 가족 지원, 그 다음 장 아니고 단기 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치매 카페 운영, 치매 인식 개선,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도 하고 있고요. 치매 노인 성년 후견 사업,
요거는 법원에 가서 판결받고 치매 노인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 저소득,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60세, 눈, 실명 이렇게 외우셔도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개안 수술비 지원, 저시력 예방 교육 상담 재활 사업입니다. 실명 예방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실명 예방 사업, 실명 예방 재단, 만 60세 이상 노인,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자, 이것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 지원 120만원, 본인 부담금 지원 120만원. 그러니까 다 주는 거 아니니까 나눔재단이네요. 네, 의료 나눔재단에서 65세 이상에게 본인 부담금의 120만원만 지급해 주는 거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자, 네 번째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수급권자, 네, 요것을 기초수급자 이렇게 하면 공적 부조에서 나왔던 기초수급자 아니고 요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래서 보통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치매 안심센터 노인건강 진단사업. 네, 그래서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하는 것이고요.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네,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암검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의료비를 준다던가 이런 거 아니고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연계한다던가 이런 사업. 다시 한번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은 안심센터, 실명예방,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진단. 네, 요거는 복지사업의 유형 4가지, 치매 건강 보장 사업의 4가지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얘를 물어보니까 노인 건강진단이 뭐지?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찾을지 이렇게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인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지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 정도면 문제없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매 안심센터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는 바로 일반 어르신, 치매 카페, 단기쉼터, 장기 아니라 그랬죠. 상담, 조기검진, 등록, 가정복지관, 주야간보호, 입소, 요양병원 이렇게 등록 연계해서 쭈루룩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 친화적 지역사회 선호, 그 다음에 치매 노인 성년 후견 사업 이런 것들을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다 해서 제가 그림에 넣어 봤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넣으시고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 자, 다시 한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두 번째 자원봉사, 세 번째 경로당, 네 번째 노인복지관. 네, 이것은 노인의 복지사업 유형 중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겠죠.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 이것도 시군구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올 때는 어떻게 고르나 했을 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인적 자원 활용이다. 이렇게 자원봉사. 사람이 많이 스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활용이 되는구나. 자원봉사가.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당은 어떤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공간, 도구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공간, 도구로서. 그래서 경로당 하면 거기는 공간을 도구로 활용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요. 엄청 많은 일을 하죠. 지역사회의 노인, 여가복지를 하는 아주 중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시험에 아무래도 이 4개 중에는 제일 많이 나올 것이고요. 요 경로당도 한번, 자원봉사도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관을 더 시험에 비중이 높다고 하겠죠. 자, 지역사회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 노인 케어 기반 구축 확충을 하고 있고요. 활동적 노후로는 사회참여 여건 조성 활성화. 자, 안정적 노후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함정에 많이 빠지시는데, 자, 소득 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 자, 노인복지관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중에 소득 보장. 자, 노인복지관이 하는 일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소득 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 회비만 내고 모든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다던가 뭐 급식이 싸다던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보장의 다양화 내실화가 맞겠죠. 교재 30에서 3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나누는데요. 거주할 수 있는 시설 2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주거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주거 복지시설이라 하면 자고 생활하는 곳. 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2번째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 하면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공단에서 우리가 등급을 받고 그 등급받은 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요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의료하면 병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러면 요양자가 꼭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자고 생활하는 곳,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로시설이 해당이 되겠어요.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자고 일상생활하는 곳 양로시설. 그리고 가정과 같은 형태로 노인이 모여 생활하는 것을 바로 노인 공동생활가정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시설, 그리고 분양받거나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라 하면 주거복지시설, 잠자고 일상생활하는 곳, 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3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노인의료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거는 요양.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노인 요양 빼고 나머지를 고르시면 되고요. 또 노인 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시설은 어느 시설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이라 하면 도움이 필요한 거라 그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다. 노인성 질환이란 건 무엇이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치매, 뇌졸중, 파킨슨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여가라 하면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교육, 노인 여가 복지시설, 그래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다시 한번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네, 요 세 개를 써놓고 이거는 어느 시설에 해당되는가 하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집에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중에 제가 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과도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 요양시설, 방문 목욕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그 밖에 서비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시설 5가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에 서비스. 그 밖에 서비스는 가로하고 제가 복지용구라고 써놨죠? 복지용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노인 복지시설 5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고 시험에 나오면 이것도 맞히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인 복지시설이 다시 한번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에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문간호 들어봤는데, 자, 이거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아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노인복지시설에 크게 7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이쪽 지면에는 4가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가노인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러면 주거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그 다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그러면 아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에 서비스 이렇게 말하면 아하 제가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이 4가지가 머릿속에 암기 숑숑 돼 있으셔야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32쪽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6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취업 알선기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번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를 받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시설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